자, 이거는 고1 20년 6월 학평입니다. 이 밑줄 추론 문제 풀 건데 20년 6월 고1 학평 23번 문제예요. 경제 지문의 밑줄 추론 문제인데, 근데 경제 지문이라고 보기에는 지문 내용이 좀 간단하긴 해요. 그냥 사회 지문이라고 할게요. 이 밑줄 추론 문제 같은 경우에는, 자, 윗글을 바탕으로 기억의 원인을 추론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했죠. 밑줄 추론 문제는 일단은 이 밑줄 근처에서 비슷한 뉘앙스를 찾아내야 된다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안 되면은 쭉 읽어나가면서 찾아야 된다 그랬죠. 일단 보면 봐봐요. 이 밑줄 친 부분만 보자면은 1문단을 봐야 되는데, 1문단을 보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무엇이 되었을까 라고 했을 때 대립을 일단 주었어요. 자, 1번 기억이 의미하는 것은 정품 뭐 생산 대리점 판매라고 하니까 그냥 정품 브랜드 업체의 수익이 뭐 낮았다라고 해도 되고 뭐 안 좋았다라고 해도 되고 X라고 치면 없다라고 말을 할 수 있나, 그냥 이렇게 해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정품 브랜드 업체 수익이 너무 안 좋았다 라고 했어요. 이 이유를 알아보자 이거죠. 근데 요런 게 있지. 자, 1번 상황 월드컵, 엄청나게 짧은 시간에 벌어지는 축제입니다. 그쵸? 그리고 2번 대립을 세워줬어요. 정품 대 짝퉁을 대립시키고 짝퉁에 손을 들어줬죠. 짝퉁이 이득을 다 봤대요. 그쵸? 그렇다면 이거 뭐라고 할까요? 이벤트라고 합시다. 급작스러운 이벤트. 그렇다면 이 기억이라는 정품 브랜드 업체의 수익이 안 나왔다는 이야기는 반대로 얘기하면 짧은 이러한 순간적인 이벤트에 짝퉁 업체가 이득을 많이 본 이유랑도 같을 겁니다. 그쵸? 그렇다는 말은 이 정품 브랜드 업체가 어떠한 속성을 가지고 있느냐를 우리가 밝혀내야 된다는 거죠. 뭐에 비해서? 짝퉁 업체에 비해서 다 어떤 다른 속성을 가지고 있느냐를 구분해야 된다는 겁니다. 저는 여기에서 이미 답이 나왔어요. 여기에서 이미 답이 나왔는데 여러분들 입장에서 안 나왔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쭉 읽으면서 이제 뭐라고 해야 되죠? 그냥 그 정석적인 접근으로 해볼게요. 자, 보면 스포츠 브랜드 업체는 수익을 내지 못했어요. 그쵸? 왜 이런 상황이 벌어졌을까? 이 이유를 보면서 이 이후를 보면서 이유를 짐작해보자 이거죠. 이제 공급상 사슬망 관리라는 개념으로 설명을 해줄 수 있대요. 오케이? 이것만 보고 2번을 체크하고 넘어가면 안 됩니다. 오케이? 지금 공급 사슬망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이렇다라는 말 자체를 이어낼 수 있는 부분이 아예 없어요. 그쵸? 그렇게 뭐 좀 억측을 할 수도 있겠지만은. 자, 그래서 이 현상의 원인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지금 이제 우리 지문 체크하기 할 때처럼 동그라미를 쳐볼게요. 공급사슬망 관리, 그리고 채찍 효과. 채찍 효과가 뭔지 알아야겠죠. 아기 기적이라는 상품을 예로 들었어요. 하지만 비더레이즈 티셔츠랑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상품 특성상 소비자 수요는 일정한데 조금 다르네요. 소매점 왜 다르냐? 비더레이즈 티셔츠는 월드컵에서 이길수록 뭐 수요가 더 높아지겠죠. 소비자 수요는 일정한 데 비해 소매점 및 도매점 주문 수요는 들쑥날쑥했다. 이게 채찍 효과의 원인일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게 주문 변동폭이 최종 소비자, 소매점, 도매점, 제조업체, 원자재 공급업체 이렇게 엄청 긴 공급 사슬망을 이루고 있다는 거야. 이 사이에서 의사소통에서 뭔가 옳지 않은, 아니라면 시간적으로 뭔가 어긋나 버리는 일들이 발생한다는 거지. 그래서 처음에 이 최종 소비자가 원하는 수요와 이 수요를 예측해서 주문하는 사람들을 건너 너희들 그거 알지? 귀 막아가지고 이렇게 무슨 말 해가지고 입모양만 보고 단어 맞추는 그런 놀이라고 해야 되냐? TV에서 많이 나오는. 거기에서 끝으로 가면은 결국 처음에 말했던 그 단어랑 엄청 다른 말이 나오잖아, 답으로. 그런 식인 거야. 그래서 이 주문 변동폭이 이렇게 원자재 공급업체까지 갈수록, 이렇게 원자재 공급업체로 갈수록 훨씬 더 변동폭이 커졌다 이거야. 그래서 이것을 바로 채찍 효과라고 하는데, 채찍 휘두를 때 손목만 잡고 이렇게 휙 휘두르면 끝부분은 홀롱홀롱 이렇게 되잖아. 그런 거야. 그래서 이런 변동폭은 사실은 그렇게 좋은 게 아닙니다. 일정해야 되는데, 변동폭이 크다는 것은 일정한 금액을 두고 전략을 짤 수 있다는 그 가능성을 없애버리는 거예요. 왜냐? 일정한 금액을 가능성을 뒀지만은 그 아래만큼 나와버리면 그만큼 손해를 보기 때문이야. 실제 수요가 그보다 훨씬 낮아버리면. 근데 변동폭이 크기 때문에 그렇게 훨씬 낮을 수도 있지. 물론 높을 수도 있겠지만. 하지만 낮았을 때는, 높았을 때 회사가 성장하겠지. 근데 회사는 유지하고 돈 버는 게 목적이잖아. 낮으면 회사가 망해서 없어진다고. 그건 절대 안 되잖아. 그러니까 항상 낮은 거를 기준으로 생각을 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까지 결론을 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변동폭이 크면은 운영하기 어렵대요. 그렇다면 이런 채찍 효과가 생기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지금 이 부분들은 전부 다 안 쳐도 되는 겁니다. 그냥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친 거예요. 도대체 왜 체크하고 공급 사슬망 관리, 채찍 효과 이 두 개만 동그라미 치면 사실 이 문단은 전부 다 이해하는 거였죠. 어떻게 보니까 지문 독해가 돼버렸는데, 그래서 점점 더 많이 소비자의 수요가 갑자기 늘면, 티셔츠 갑자기 늘면 더 많이 주문을 한다 이거야. 이 공급 사슬망의 오른쪽 이렇게 공급업체 이렇게 계단을 더 올라갈수록, 더 윗 공급 업체라고 해야 되나? 거기로 올라갈수록 더 주문하게 된다 그거야. 더 주문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엄청나게 많이 왜곡돼서 많이 주문해 버린다 이거죠. 즉 이것은 공급자가 시장에서 제한적일 때 더 크게 발생하는데, 즉 공급자가 한정된 상황에서는 더 많은 양을 주문해야 제품을 공급받기가 수월하기 때문이다. 더 많이 사람들이 나도 물건 주세요 라고 하면 제일 많이 주문하는 놈한테 주기 마련이잖아.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으니까. 그쵸? 그래서 경쟁적으로 더 많이 주문을 해서 공급을 보장받으려 해서 결국 실제 수요보다 훨씬 더 많이 그러니까 제작을 해버렸다 이거죠. 그쵸? 그리고 여기도 뭐 변화에 민첩하게 재고량이 증가한다. 그리고 시차가 존재한다.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다시 오른쪽으로 가보면 여기에서 일단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재고의 이야기죠. 큰 비용. 결국은 이것 때문에 손해를 많이 보았다라는 말이에요. 재고가 너무 쌓여가지고. 그런데 지금 봐봐.
월드컵 갑작스러운 이벤트가 생기게 되면 이라는 말과 연결이 되는 부분이 어디 있어요? 소비자의 수요가 갑자기 늘면이죠. 이 경우 채찍 효과가 언제 더 심하게 발생해요? 공급자가 시장에서 제한적일 때 더 크게 발생해요. 그렇기 때문에 요게 2번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요게 답이다 라고 보셔야 하는 건데, 사실 이 위에서 이미 정해졌어요. 생각을 해봐요. 근데 이거 여기까지는 바라지 않지만은 생각을 한번 해보자 이거야. 자, 갑작스러운 이러한 이벤트가 발생을 해서 사람들이 엄청 주문을 되게 많이 했어. 정품 업체에서 퀄리티가 높은 옷을 생산해요. 이 지문에서 나온 거랑 좀 다른 방향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퀄리티가 높은 옷을 생산해요. 짝퉁 업체에서 퀄리티가 낮은 옷을 생산해요. 짝퉁은 언제나 속도가 생명입니다. 퀄리티가 높은 옷을 생산하는데 속도가 느려요. 짝퉁 업체에서 퀄리티가 낮은 옷을 생산하는데 속도가 빨라요. 이 둘 중에 누가 오늘 밤에 응원하고 자, 잘 집중해. 오늘 밤에 응원하고 월드컵 끝날 때, 정확히는 우리나라가 떨어질 때까지 입고 있다가, 이건 좀 비약이긴 해요, 버릴 티셔츠를 사고 싶은 소비자에게 더 빠르게 옷을 공급할 수 있겠는가? 짝퉁 당연히 중요한 거 하나, 가격도 당연히 낮겠죠. 가격이 높겠죠. 자, 이 입장에서 당연히 짝퉁이죠. 그렇다면 정품이 왜 이렇게 돼요? 정품의 특징이 뭐예요? 나이키 뭐 공장도 많고 대리점도 많지만 본사는 하나뿐이죠. 근데 나이스 요걸 파는 곳이 단 한 군데 뿐이겠느냐 이거야. 전국에서 파는 나이키 짝퉁 신발을 파는 곳이 하나뿐일까요? 짝퉁 만들기만 하면 돈 벌 수 있는데. 그렇겠지. 이건 좀 비약이긴 해요. 정석적으로 접근을 하시되 밑줄 추론은 어떤 식이든 공부를 할 때 이렇게 밑줄 근처에서 근거를 찾아 만들어 봤으면은 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준 건데, 사실 이런 생각까지는 이어지질 않을 겁니다. 이거는 밑줄 추론 문제이지만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사실 제가 뭐 그렇게 편하게 풀리는 문제 그 밑줄 근처에서 근거가 명확하게 나와 있는 그 포인트를 캐치할 수 있는 문제랑은 조금 다른 느낌이기는 합니다. 그래도 이런 식으로도 생각할 수 있다. 국어는 생각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 달라지거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 라고 또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제로 풀 때는 이런 식으로 결국은 포인트를 집어내는 것은 같은 거예요. 생각을 잘 해 주길 바랍니다. 여기까지 할게요.